그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요. 위증죄로 고소하면 네. 통신 기록 다 나옵니다. 앞서도 카톡에다가 내용 나왔잖아요. 그 부분은 혹시 제가 이름을 밝혀도 되겠습니까? 어떤 위원인지? 자,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정혜성 위원장의 개인적 고뇌를 제가 존중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모경 위원님 말씀하실 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과 거짓말들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박지호 의원님, 십자정강이 때 1순위, 2순위, 3순위 저는 동의하셨어요? 저는 순위를 매기지 않기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복수 투표로 이어졌고, 네. 그리고 5명에 계속해서 1차부터 회의가 나갈 때마다 회의를 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뉴스가 나갔기 때문에 네. 그 언론에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5명의 투표를 모두 1순위로 놓고 모두 각자 협상을 한 뒤에 마지막에 위원장님이 판단하시는 걸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정혜성 위원장의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정해졌고 라고 하는 부분 이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우리 정희성 위원장님 27일 날, 그죠? 그날이죠? 정몽규 회장이 집무실이 있는 용산에 가셨습니까? 아니요, 잠실에 가셨습니까? 거기에 가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올렸습니까? 홍명보 한 사람만 올렸습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를 같이 올렸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같이 올렸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홍명보 한 사람만 올렸다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몽규 회장으로부터 인간적인 모멸감을 당할 정도로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았다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정몽규 회장으로부터 인간적인 모멸감을 받을 정도로 질책을 받고, 그리고 나보고 그만두라 하나보다 라고 오판하고, 그리고 출장 준비하시다가 결국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는 이야기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네. 자, 그리고 28일 사임 내용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정몽규 회장으로부터 홍명보가 까였다라는 내용들이 홍명보 감독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0일 홍명보 감독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더 이상 대한축구협회에 어떤 감독직도 제안받지 않았고 받을 의향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혜성 위원장님, 네. 제가 앞서 정혜성 위원장님이 다 안고 가려고, 다 품고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불로 질문을 안 했어요. 정혜성 위원장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혼자서 골고다를 간들 아무도 정혜성 위원장님의 그 인간적 모멸감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임생 이사님, 네. 7월 8일 날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발언들을 하시죠? 어떤? 홍명보 응원해달라. 네. 후회 없다. 네. 오전에 브리핑 하시죠? 네, 맞습니다. 오후에 또 정강희 위원
몇 분에게 전화했죠? 아, 그거는 기억이 기억 안 나십니까? 네. 똑같이 네. 10차 정강위에서 정강위원 전원이 네. 동의했다 이야기하셨죠? 아, 제가 전화로 개별적 아니 브리핑할 때. 그리고 예. 기자가 들어갑니다. 네. 불안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모 정강위원에게 전화하시죠? 실명 깔까요? 아니, 그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요. 위정죄로 고소하면 네. 통신 기록 다 나옵니다. 예, 근데 위원님 사실 진짜로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앞서도 카톡에다가 내용 나왔잖아요. 아, 그 부분은 혹시 제가 이름을 밝혀도 되겠습니까? 어떤 위원인지요? 자, 위원님, 제가 기자분한테 그거를 알려달라고 해서 혹시 해줄 수 있냐고 보낸 겁니다. 야. 그래서 다른 위원들도 그걸 해주셨습니다. 기자분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왜 거짓말을 해요?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갑자기 11차를 없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 임생 이사께서 김정배 상임 부회장이 절차대로 해라 규정에 문제 없다면서 11차 정강의를 합니다. 네, 그죠? 네, 그때부터 정몽규 보를 위한 정치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온갖 불법과 탈법이 누적됩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임생 이사가 정강의를 주도하고 10차에 이어 11차는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한 연장된 계속되는 위원님, 기능과 죄송한데 10차 회의는요. 제가 병원에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니, 아까도 제가 수없이 읽어드렸잖아요. 11차도 예, 11차 임시회의는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임을 받아요. 그죠? 네, 정족수도 안 되고 구성원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불법에 임생 이사가 위임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정몽규로부터 위임을 받고 해서 면접을 하러 갑니다. 외국어로.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다고 우기는 홍명보 감독. 어떤 서류도 어떤 훈련 계획도 그렇게 축구협회가 강조하는 K파 철학과 게임 포맷과 관련해가지고도 어떤 것도 받지 않고 설득을 하고 부탁을 해서 홍명보 감독이 입장을 바꿉니다. 위원님, 이게 실체적 진실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설명도 하세요. 하는데 네, 분명한 거는 이 임생 이사님 네, 증인입니다. 네. 여기에서 거짓말하면요 네, 바로 고발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전력강화위에서 최종 후보 3명을 이제 뽑지 않습니까? 10차 회의 때 위원님. 네, 이 3명의 후보는 이미 전력강화위에서 검증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의사를 확인하고 그 이사를 확인해서 다시 이제 협상에 들어간 분들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홍명보 감독님이랑 박은호가 공동 일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1, 2, 3번에 순위를 매겨서 이사회에 보내는 역할이 제 임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최종 후보에서 나온 3명이건 4명이고 5명의 후보들은 우리가 다시 그분들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1차서부터 협상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자, 양문식 의원님. 자,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축구협회로부터 그 어떤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앞서 정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의사 확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후보는 전력 강화위원회에서 뽑은 후보자들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보세요. 6월 30일 날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하는데 그 이전에 무슨 의사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아니요, 최종 제가 만나러 갈 때 그분을 만나서 의사나 사실은 그런 앞으로 그 감독을 하겠다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걸 네, 지금 상황에서 네, 정몽규 회장의 네. 독단과 독성과 그리고 협회 내에서의 갑질들을 아무리 막는다 해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왜 우리가 존경했던 그 인생이 여기서 희생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위원님, 저는 좀 사실을 자, 말씀드리고 양문식 의원님 싶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재추가 질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